여러분 혹시 이 펭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황제 펭귄과 함께 펭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델리 펭귄입니다. 아델리 펭귄은 귀엽고 앙증맞은 행동에 인기가 많았지만 어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델리 펭귄의 실체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진 이후에는 한국에서는 남극의 또라이, 사이코패스, 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하게 자극적으로 왜곡되어 온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남극의 또라이 아델리 펭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아델리 펭귄에 대한 심한 왜곡은 생물학자인 조지 머레이 레빅의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생물학자 겸 해군 소속 의사로 노탄 탐험대의 일원으로 파견을 가 1년 동안 의사 임무와 탐험대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서브로 아델리 펭귄을 연구했고요. 그가 아델리 펭귄을 관찰하던 중 아델리 펭귄의 실제 생태에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의 관찰 일지를 일부러 일반 연구자들이 쉽게 읽을 수 없는 그리스 문자로 기록을 암호화하고 1915년 탐사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와 영어로 아델리 펭귄에 대한 관찰 논문을 씁니다. 학예지에 출판하기 위해 게재 신청을 하지만 학예지 측에서는 당시 정서상 너무 적나라하고 난잡한 단어로 구성된 논문을 잡지에 올리고 싶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세계대전까지 터지는 바람에 아델리 펭귄에 대한 논문은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인 2012년에 레빅이 쓴 논문은 재발견이 되었고 학술지 폴라 레코드에 출판되어 세상에 아델리 펭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아델리 펭귄에 대한 진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아델리 펭귄은 강간 성폭행을 한다. 아델리 펭귄은 마지막 산란철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번식을 해야 하는 본능으로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짝짓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숙한 개체들은 짝짓기 대상을 오인하여 새끼, 공성, 얼음구멍, 돌멩이, 시체 등 그냥 둥근 물체만 보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인간들은 아델리 펭귄이 정말 나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과 다르게 절제와 옳다, 잘못되다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본능적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행동들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종종 관찰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발정기에 주인 다리 잡고 마운팅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번식기 시기에 펭귄들은 몇 주에 걸쳐서 집중적인 짝짓기를 벌리는데요. 인간의 입장에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암컷 입장에서는 강한 정자를 많이 받아서 착상률이 올라가면 그만이라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도 다른 동물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침팬치라던가. 그리고 여러 개체와 짝짓기 중 피 흘리는 암컷 사진을 보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펭귄의 회복력은 동물계 원탑이라 심하게 피 흘리고 부상을 입어도 멀쩡하게 회복됩니다. 물론 수컷도 금방 회복되고요. 심지어 물개가 아델리 펭귄에게 짝짓기를 시도해 배가 다 찢어져도 높은 확률로 살아납니다. 사실 이들에겐 이러한 행동보다 앞서 돌기임 사고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델리 펭귄은 돌을 훔치고 매춘을 한다. 지극히 주관적인 레빅의 논문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더 자극적인 단어가 쓰였고 일부 가십거리 소재로 자신의 둥지를 위한 동물의 본능을 훔치기, 매춘 등의 단어를 써 안 좋은 이미지를 아델리 펭귄에게 씌워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엽기적일 수 있는데 동물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아델리 펭귄만의 특징으로 보기는 어려운데요. 특징으로 보려면 압도적인 개체 수를 가져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개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 특징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델리 펭귄은 연구 중인 대상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자극적인 사례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네스호의 괴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남극에서의 아델리 펭귄의 유일한 꿈은 가족 구성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튼튼한 둥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튼튼한 둥지를 만들려면 조약돌이 꼭 필요하죠. 인간이 보기엔 조약돌 하나로 그런 짓을 해? 하지만 아델리 펭귄의 입장에서는 조약돌이 인간의 화폐보다 수천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집, 튼튼한 둥지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것은 종을 불문하고 비슷합니다. 만약 둥지를 허름하게 짓거나 만들지 못하고 평지에 알을 낳게 되어버리면 적들의 공격에 매우 취약해지고요. 특히 천적 남극 도둑 발매기들이 그의 알과 새끼를 호시탐탐 노리죠. 또 조금만 실수에 알이 굴러가 버리면 펭귄의 신체적 여건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을 잃게 된다면 아델리 펭귄이 살면서 쏟아부었던 노력과 결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심지어 아델리 펭귄은 발정기가 다 끝나면 새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델리 펭귄은 잔혹한 갱인가. 아델리 펭귄이 사는 서식지는 혹독하고 좁은 곳이라 서로 영역 싸움이 잦습니다. 자기네 영역 내로 오면 그게 새끼든 같은 아델리 펭귄이든 부리로 쪼아서 내쫓는데 이것은 다른 종의 펭귄, 다른 동물에게도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반대로 고아가 된 남의 새끼를 키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델리 펭귄이 인지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각인 기간 전에 우연찮게 자신의 둥지로 흘러들어오면 자기 새끼로 각인이 되어서 품는 것일 뿐입니다. 박애주의자도 깽도 아니죠. 이런 특징들이 아델리 펭귄의 거대 군체를 형성해 살아가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군체 생명들은 낮은 유전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무리가 줄어들면 몇천 마리, 심하면 몇만 수준으로 종 전체가
하다가 멸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일정 수 이상의 군체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런 형태의 짝짓기 본능이 발현되고 완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위 행동들이 아델리 펭귄의 무리를 유지시켜주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행동들은 조류, 포유류, 영장류 등 많은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나 다른 고등동물의 사회생활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 아델리 펭귄 입장에서 보면 옛날부터 이어져온 방식을 반복하면서 군체를 형성해 잘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인간이 너희 사이코패스야 이러면 아니 인간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학대도 하고 더 심한 짓도 하는데 누가 누굴 보고 사이코패스냐 하며 어이가 없을 겁니다. 감정에 호소하며 인간의 눈으로 야생을 평가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세요.